오늘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 5번째 탈시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와! 오늘 무대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럴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근데 오늘 잠깐 1시간 반만 지원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탈시설 하신 분들과 어떤 시간들을 엮어가고 계신지 고민들을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다른 또 이 당사자 이야기 대회 시간들하고 좀 이렇게 이어지면은 7번 앞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탈시설 현장의 고민과 사람들, 이런 장소들이 또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춤을 추고 있는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이상한 곳이냐면은요, 욕망의 이끌림에 충실한 사람들이 동료들과 연대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상성에 반대하는 모든 곳으로 내 몸뚱아리를 이동시켜서 싸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인권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여성 공감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하는 박임당이라고 하고요. 노들장애인 야학은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공간이고요. 사실 이제 학령기에 교육받은 분들도 현재는 또 많이 계시기도 해요. 평생 교육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하신 분들 혹은 아직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야학에 다니면서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권리중심 일자리 통해서 또 어떤 그런 장애인의 문화예술 노동,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노동자분들의 문화예술 노동을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미라고 하고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자립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권리옹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탈시설 협동조합 도약이라는 곳에서 조합원이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김치환이라고 하고요. 뭐 저희 탈시설 협동조합 도약 이야기는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 통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로 펼쳐 나갈 것 같습니다. 탈시설 당사자 혹은 그 재가 당사자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지원주택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탈시설 이 현장에서 지원자로 일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일방적으로 뭘 도와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탈시설 이후에 이런 지원을 고민한다는 거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 있는 모두와 함께 다시 고민하는 과정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또 가장 열심히 앞에서 혹은 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곳이 탈시설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난 누구인가, 난 누구, 여긴 어디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좀 자세히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김치만두로 이미 인기를 끌고 계시더라고요. 김치만두 아니세요? 예. 뭐 애칭이라 그러죠. 자기 이름 이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탈시설 협동조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공유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탈시설 협동조합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협동조합에 탈시설이라는 이름을 걸고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이 도약은 도란도란의 약속이라고 하는 줄임말이에요. 도란도란의 도자와 약속할 때 약자. 그래서 도란도란은 그럼 뭐였냐 하면 관악구에 있는 그 남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이름이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노동자였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부터 탈시설이라는 큰 개념 없이 당사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시설에서 일했던 그 실무자, 사회복지사로서 지원자로서 그 일종의 감옥의 간수, 감시하는 사람을 간수라 그러잖아요. 교도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안 그러려고 생각해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에서의 삶들이 어떻게든 통제하지 않으면, 나의 역할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시설에 있는 생활하시는 우리 장애 당사자분들도 저 사람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존재, 이런 역할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죠. 도란도란이라는 시설은 사실 그러니까 학대 피해 당사자들을 긴급 구출해서 이분들을 자립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소규모 시설이었는데도 사실은 시설화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 자립 지원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업무 재편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을 탈시설을 계속 지원을 해서 전체 18분이 있었거든요. 18분을 전체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서 나왔고, 당사자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함께, 우리는 그러면 시설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시설에서의 종사자라든지 입소 당사자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웃으로 만나자. 그게 저희들이 했던 도란도란의 약속이었어요. 도란도란이라는 시설은 2021년도 3월 말일자로 시설이 폐쇄가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로 그런 당사자들과 함께 준비를 하다가 2021년 연말에 저희가 탈시설 협동조합 도약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피플센터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근로지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비장애인이건 이제 근로지원인은 옆에서 네, 옆에서 이제 잘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배웠던 것들은 이제 근로지원이나 조력자는 나서지 않는다, 뭐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조력자가 하는 일은 그러면 말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그 생각을 바꿔야 될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정하는 날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결정한 날도 있었고,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 무던히 노력한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력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력자가 맞는 사람일까?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함께 논의하는 사람이 결국엔 조력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조력이나 지원이라는 말은 저는 좀 지원자의 언어인 것 같아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력이 간섭이고 또 잔소리이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은 말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조력자는 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같이 좀 대화하는 과정을 잘 이제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좀 조력자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노들장애인약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원자라고 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어떤 원칙,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는가,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겪어가는 경험의 질과 양을 높이는 어떤 그런 지원 활동을 하는 게 발달장애인 지원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정리를 해봤고요. 네. 어떤 이 자립생활 이후의 어려움, 제도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영향들 속에서 어떤 경험 자체의 폭이 넓지 않은 게 그 탈시설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이제 그런 경험의 양인 것 같고요.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에 왔을 때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넓은 경험을 가짐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추상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인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경험으로 알게 됨으로써 그것에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싫어, 난 이런 걸 더 하고 싶어, 난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취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노들야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 저의 되게 주요한 업무이기도 해서 계속 요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2020년에 시작한 일자리고 중증 장애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업무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학생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일자리의 노동자로 고용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이 그 장애의 정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도 많이 다르시잖아요. 실제로 노동이라는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한다는 것에 추상적인 되게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생각해 볼수록 이제 면접을 겪어보셨을 때라든지 뭐 아니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이 대표자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와서 같이 이제 도장을 찍는 과정, 출근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사실 월급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 월급을 이제 이제 월급날 함께 쓸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통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권리중심 일자리는 노동에 관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하시는 분들인지가 좀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이 경험이나 관계를 허락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호적인 개입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엮어내고 싶은 분들이라고 좀 이해가 됐고, 간수가 아니라 이웃이 되고 싶은, 함께하는 어떤 노동 경험들을 계속 넓혀가면서 서로를 조직하고 싶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잔소리일 수 있고 때로는 간섭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지원자란 언어가 다소 지원자의 언어이긴 하지만은 지원이나 조력을 계속 이 고민을 갱신하고 싶은 이런 세 분에 대한 자기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혜민님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라는 말이 말처럼 일상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좀 시도하고 계신지 그런 경험들을 좀 듣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분야의 예술가 분들이 전문 강사로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일자리를 같이 꾸려 나가고 있고요. 근데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이건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강사분들이 기존에 이제 자신이 해오던 분야의 어떤 각이 있으시겠죠. 그거를 와서 여기서 그대로 하고,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거를 다 따라하고 수행하게끔 일단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여러 팀 중에 좀 가장 오래된 노들 에스쁘아라는 팀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2017년부터 저희 이제 야학에 다니던 지역사회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강원이라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던 그 시설 거주 장애인 10분, 뭐 요 분들이 이제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부터. 이 팀도 근데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강사분들이 안무를 짜서 이거를 이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앞에서 강사가 이제 추는 걸 보고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자, 뭐 오른쪽으로 두 발을 가고 왼쪽으로 두 발을 가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을 재미없어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장 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치열한 이제 뭐 토론과 평가와 뭔가 반성과 이제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이 팀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안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당시 학생들 그리고 현재 노동자분들이 이제 고유하게 움직이는 몸의 동작과 신체의 가동 범위와 그리고 이제 또 고유한 흥들이 다 약간 흥의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려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문화예술 업무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공연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저희의 것들을 펼쳐 보이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약속을 정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해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랑 뭐 혜미님이랑 짝꿍이고 이 노래를 들면 우리의 순서가 되어서 나와서 춤을 춘다 이 정도의 이제 약속을 하고 그날 어떤 춤을 어떤 방식으로 이 둘이 출지는 물론 연습은 하지만 그거대로 하는 거 없이 그날그날의 흥과 텐션에 따라서 이제 추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이제 꽉 짜인 약속보다는 느슨한 약속들 속에서 이제 공연자가 그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의 방식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 노래보다 저 노래를 틀었을 때 더 재밌는 동작을 많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노래도 계속 바꿔보고 혹은 이제 뭐 저랑 김치환님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짝꿍도 좀 바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것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꾸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저희의 같이 공동의 결정과 이제 뭐 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력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과 이제 당사자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혹은 뭐 옳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력자와 이제 당사자 간의 그런 갈등이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써놓은 일기를 좀 제가 뒤져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지원하셨던 분도 역시 탈시설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구청에도 전화하고 시청에도 전화하고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기관에도 다 전화했는데 이제 거기 제공한 서비스와 당사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이제 기관에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대답이 계속 저희한테 이제 들어오다 보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사자분이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삶의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뭘 하려고 만났어요.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제 스스로도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자기 통제도 잘 안 되고 사회적으로 잘 용인되지 않는 일들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말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렇게 너무 지역사회 사는 게 힘들고 그러면 제가 좀 인권 친화적인 시설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라는 건 좀 외출이 자유로운 곳을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 던지고 나서 제가 정말 좀 얼어 있었어요. 뭐라고 답변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순간이 저는 너무 길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제가 이 문장을 아직도 그러니까 읽기가 좀 매우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싫어요. 제가 왜요? 저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절대 안 돌아가요. 후회 안 해요. 다시 들어가도 시설에서 다시 나올 건데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말이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 이 사람의 어떤 탈시설 이후의 과정들을 저 혼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역사회에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엄청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너의 흔들리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뭐랄까, 모든 사람은 장애인은 다 지역사회에 살아야 해 라는 이 말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나 역시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여기서 살만한 사람이야 혹은 아닌 사람이야 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럴 만한 권한은 나한테 없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서, 이게 질문에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이제 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고 이제 경험의 폭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니까. 하지만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삶에 그것이 뭐 윤리적이건 뭐 그렇지 않건 이제 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걸 내가 읽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저희는 시설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 도란도라는 시설을 만들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이었는데도 정작 탈시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는 여기서 나가면 모든 지원 끊긴다.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우리가 결정했던 것이 우리의 제안이어서 결정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절절하게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의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을 제공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결정을 당연히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시설 유지파들은 뭐 이제 그 막판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이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시설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탈시설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탈시설을 지원하는 사람의 업무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으면 또 어떤 이제 업무 명령이 내려가죠.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당연히 업무 지시 불이행, 이렇게 해서 징계를 맞는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탈시설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이 강요다. 이거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실제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당사자들의 삶은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은 자기 의지로 또 부딪혀서 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리라는 것은 고요한, 뭐 조금 착한 시설로 약간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러면서 시설의 삶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란도란 탈시설 당사자들은 당연한 거지만 자기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지원 동료와 함께 과정 맞닥뜨리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책임을 지고 탈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힘만으로는 된 게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마다 뭐 나가려고 하는데 활동 지원 신청했는데 탈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우리 뭐 장애와 인권 발전의 행동, 뭐 전장현, 서울장 체현, 뭐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지원했던 이런 IL 센터, 직장들 계속 활동 지원 중개기관 뭐 이렇게 만나고 찾아가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짐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뭐 함께하는 결정과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과정들을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탈시설 이후의 상황은
시행착오를 여전히 겪고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도란도란의 탈시설의 과정의 결정과 책임을 함께 진 아주 큰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보고 그냥 읽는다고 하셨는데 읽고 또 얘기하시고 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되게 말씀하시는 세 분도 여러 가지 되게 떨림들을 스스로 계속 이렇게 마주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완벽하거나 뭐 천사 같은 뭐 지원자 조력자의 얼굴이 아니라 뭐 흔들리는, 그쵸? 때로는 뭐 탄압도 받으셨고 흔들리는 뭐 느슨한, 긴장되는, 또 되게 반성하는, 또 부끄러운 이런 말들을 표현해서 많이 이제 드러내 주셨는데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지원 잘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원자란 포지션이 계속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상호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은 결코 같이 책임질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본인들 포지션에서 겪는 그 갈등 있잖아요. 우리 딜레마라고도 하죠.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네.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